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음성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또 지금 뭐 해외에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한국에 상당히 큰 바람들이 불고 있죠. 아침에 보니까 서울 수락산 일대 산불이 났다고 문자가 오기도 했는데, 내일까지 태풍급의 큰 바람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젠 코로나와 바람에도 모두 다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의외로 미국 선물이 2%대 상승세 보이면서 지수가 어제 미국 증시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미국 선물이 거의 이제 보합세까지 떨어지면서 지수 역시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무려 이제 어제 또 급락세에 또 좋지 않은 징조가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8포인트 가량 하락해 1542선. 코스닥 같은 경우 11.4포인트 하락한 473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와 국제유가 그리고 기타 소식들 전해드리고 나서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6.3% 하락해서 이제 다우지수 포인트가 19,898포인트예요. 2만 선을 지금 넘어 내려왔죠. 2017년 이후로 2년 만에 지금 미국 증시도 이제 급냉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어제 나스닥 지수는 어제 4.7% 또 하락해서 7,000선을 넘어 내려왔습니다. 6,989선까지 내려오면서 미국 증시 하루 걸러 하루 요즘에 급등과 낙폭이 큰 상황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폭이 상승폭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상당히 크지만 또 그만큼 또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의 모습이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홀짝홀짝의 지금 모습이 이어가고 있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순간에도 일단 지수는 계속 빠지네요. 이 점 계속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최대 1조 달러 약 1200조 이상의 슈퍼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과 지금 이 실제로의 이 금액이 현실로 이어질까라는 또 불안함에 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새 거의 미국 증시를 봤는데 장 한때는 다우지수가 9% 넘게 급락했어요. 근데 일단 장 후반에는 이를 조금 만회하면서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제 상원까지 통과됐던 거는 유급병가, 무료 검사 등의 코로나 대응 추가 예산안 약 123억 가량, 한국 돈 123조 가량의 이게 일단 어제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요. 이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 최대 1조 달러까지 한다는 경기 부양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미국도 확진자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죠. 오늘 제가 아침까지 봤는데 이제 확진자 수가 하루에 거의 1000명 이상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미국도 현재까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 한국 같은 우리나라 한국이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국방물자법까지 이제 동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방물자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국가 안보를 위해 주요 부품 생산이 가능토록 민간 부분을 통제하는 권한을 이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발휘하겠다는 법안이에요. 지금 이거는 전쟁 때 발의한 건데, 지금 코로나 자체가 어떤 외국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전시 상황에 가깝다는 그만큼 상당히 지금 긴박한 모습을 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수 빠지고 있죠. 이제 코스피 1525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가운데에도 계속 지수 상황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전일 대비 현재 4.65% 급락해서 이제 7만원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69,700원. 삼성전자도 3.3%가량 하락해서 44,100원. 지금 두 종목 외국인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분들이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반등세가 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1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벌써 외국인 1671억, 이제 7억 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오늘은 좀 매수세로 방어하고 있는데요. 1762억.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방송 전에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50몇 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는 상한가 한 종목 같고요. 26개 종목밖에 상승 종목 없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 이런 거 놓치실까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증시 넘어오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90%에 가깝다는 이제 경제 평론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인당 1,000달러,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표를 한 차례도 아니라 이제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2차례 정도를 현재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게 현실상 이루어질지에 대한 좀 의문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돈을 풀게 되면 정부에서 과연 이후에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좀 어떤 불안감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 상황이고, 유럽 증시도 어제 대부분 폭락했어요. 영국 4.05%, 프랑스 5.94%, 독일 5.56%, 캐나다 7.6%까지 급락했고, 캐나다 지수 말씀드리는 가운데 아까 전에도 제가 뉴스 띄워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캐나다 간에도 약 한 달간 불필요한 여행을 금지한다는 국경 폐쇄 조치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상당히 긴 국경선, 약 7,000km가 넘는 양국 간의 국경선이 있는데, 이제 이 북미도 서로 한 달간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이고요. 멕시코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캐나다가 닫았기 때문에 멕시코 간의 남부 국경마저도 폐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유럽도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확진 소식이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어제까지 제가 가장 최근 뉴스를 보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35,700명까지 늘어서 하루에만 4,200명이 느는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어제 하루에만 475명이 늘어서 이제 이탈리아 안에서만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치명률이라고 하는데요, 8.3%로,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100명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8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치명률을 지금 이탈리아에서만 보이고 있고, 한국이 현재까지 0.8%에 비하면 거의 10배 이상의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제는 앞서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한국 자체가 원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국경을 현재까지 폐쇄한 나라가 오늘 아침까지 제가 외교부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157개국까지 늘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국은 다소 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 북미, 뭐 남미가 이제 지금 또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시장 분위기는 뭐 코로나에 관계없이 더욱 좋지가 않죠. 국제유가 어제 정말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저 이 국제유가 보면서 사실 잠을 거의 못 잤는데요. 하루 만에 24.4%가 급락해서 이제 배럴당 30달러도 아니라 20.37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이게 역사상 지금 세 번째 하루 동안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석유가스, 정유, 화학주 거의 지금 뭐 상승 종목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좋은 소식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뭐 시장 분위기는 계속 급냉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으로 현재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전일 대비 현재 62.2포인트가량 하락해서 1528선, 어제보다 거의 4% 가깝게 지금 급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포인트가량 하락해 471선, 어제보다 약 2.9%, 이제 3%가량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수세를 좀 방어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 매수세가 현재 1537억에 반해 외국인이 약 1700억 가량으로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를 점점 늘리고 있고요. 기관은 조금 매수량이 줄었네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999억, 그리고 기관 601억에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반해 개인이 1579억, 비교적 큰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시장 할 것 없이 나쁜 상황인데, 코스피가 현재 조금 더 좋지가 않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지금 개인이 조금 덜 받는 모습이에요. 개인 어제 거의 1조 가까운 9,100억 가량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현재 개인이 4억 조금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탑픽 종목 3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일단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만 말씀드릴게요. 네페스, 현대바이오, 호텔신라 3종목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이슈 없습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진입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종목 모두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나마 수급이 좋은 게 네페스였어요. 제가 이 종목은 이전에 뭐 지수가 하락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이 뭐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뭐 한때 일본과의 무역 그때 수출 규제 금지 조치 때도 한때 이슈가 됐던 종목이었죠. 반도체 소재 전공 패키징 관련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는 4% 가량 상승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전일 대비 현재 2.4% 상승해 29,750원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가 3월 6일 이후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거래일 중 기관이 16일, 외국인 11일 매수하면서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전에 긍정적 리포트 하나 올려왔던 거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관련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긍정적 리포트 올라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기술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페스도 상승 여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수급은 좋지만 어쨌든 지금 기술주와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라 이 종목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네요. 현대바이오는 넘어가겠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고요. 호텔신라 역시 좋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호텔신라 장 초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현재는 전일 대비 약 1%가량 하락해서 68,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기사 하나 전달해 드렸는데 최근에 한국으로 입국 그리고 뭐 출국 자체도 지금 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든지 나가는 한국인도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러면서 김포공항의 롯데면세점에 이어서 이제 호텔신라의 김포면세점도 약 일주일간 영업을 중지한다는 좋지 않은 소식 제가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우수 메뉴는 수급 탑픽 메뉴는 이렇게 3종목이 올라왔지만 별달리 말씀드릴 건 없어서 여기까지 넘어가겠고요. 수급 우수 메뉴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현재 1위에 속해 있는 게 톱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톱텍 전일 대비 약 21%가량 상승해서 12,650원 나타내고 있죠. 제가 레몬과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마스크 관련 전문 업체로 제가 언급드렸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로 11.7%가량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큰 상승세 보이면서 21.63%로 12,600원까지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니까 거래하시는 데는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는 텔콘 RF제약이 별다른 현재 이슈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 상위권에 5위에 속해 있는데요. 전일 대비 현재 11%가량 상승해 3,880원 나타내고 있지만 이 종목도 최근 하락세가 연이어 나타났던 종목이므로 변동성이 심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상승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나마 말씀드렸던 게 이 3위에 속해 있는 SK케미칼인데요. 이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좋죠. 제가 지금 SK케미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방금 올려드린 수급 차트 보시면요, 현재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로나 관련한 실험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어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요, 이 내용이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어제 나오면서 SK케미칼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내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코로나 백신 개발 국책과제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에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기관의 연속된 수급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까지 기관이 11연속 매수, 15거래일 중 최근에 단 하루만 매도했고요. 기관이 14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5거래일 중 6일 매수에 그치고 있고, 최근 개인들은 매도세가 많은데요. 기관의 매수량이 외국인의 매수량보다 좀 더 크고, 기관의 수급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도 개인의 수급이 아니라 기관 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수급우수 메뉴 3위에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제가 언급드릴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통신장비 업종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죠. 현재까지 수급수 메뉴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 중 통신장비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4위에 있는 오이솔루션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16위에 있는 서진시스템, 뭐 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장 초반에 조금 제일 좋았던 업종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 지수가 눌리면서 이 종목들도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이외에는 지금 특별히 어떤 업종에 상승세가 많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까지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최근에 하락세가 컸던 종목, 그리고 지금도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제가 뭐 장 종료 이후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국일제지 장 초반 한때 13% 가깝게 급등해서 VI가 걸리기도 했는데, 현재는 전일 대비 5%가량 상승해 4,32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변동성 상당히 크죠.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제지 종이 목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국일그래핀의 그래핀 기술 소식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수급우수 메뉴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수급 현황 메뉴 넘어가서 어떤 업종에 상승 종목이 많고 반대로 하락 업종이 많은지, 쌍끌이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쌍끌이 매수 종목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톱텍, 서울반도체, 텔콘 RF제약, 현대바이오, 크리스탈, KG 이니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톱텍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스크 관련 종목이고, 텔콘 RF제약이 현재 10%가량 이상 상승해 3,860원 나타내고 있지만 별다른 이슈는 제가 아까 전에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제 관련주 KG 이니시스가 전일 대비 현재 3.8%가량 상승해 14,7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제 관련주들은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외출을 많이 자제하는 상황에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늘면서 결제 관련주들의 1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기대될 것이라는 많은 전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KG 니시스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좋진 못했죠. 계속 하락세를 많이 나타냈던 종목이고, 어제 하루에만 8.3%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전일 대비 현재 4% 가깝게 올라 14,750원 기록 중입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었고요. 최근 20거래일 중에 13일 매수 중입니다.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했으나 20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일 매수하면서 수급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낙폭이 커졌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네요. 이외에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은 현재 뭐 서울반도체, 현대바이오, 크리스탈인데 별다른 이슈가 없고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면 지수가 눌리기 때문에 쌍끌이 매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니테스트, 테크윙, LG이노텍, 퀼라홀딩스, ITM 반도체, 대한항공,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카카오, SK하이닉스, NC소프트, 삼성 SDI, 삼성전자, 거의 굵직굵직한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까요? 거의 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일단 하락폭이 큰 종목들로 먼저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전일 대비 현재 16% 급락해 15,100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주 뭐 대부분 지금 급락세가 크죠. 전 종목에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업종, 여행 관련 업종이 상당히 큰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들려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 항공 그리고 여행, 호텔 관련 업종들이 지금 이제 거의 잘하면 도산, 부도 위기까지 지금 몰리고 있고요. 뭐 임원들의 자진적인 뭐 급여 반납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회사 자체로서만 살아남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대한항공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보여드렸죠. 1분기 약 실적 지금 손실된 영업이익률의 예상이 약 한 2천억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경기 민감주들도 좋지 않다고 드렸는데, 대표적인 또 이 자동차 대장주 현대차, 이 종목도 진짜 최근에 거의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4%가량 하락해서 이제 7만원대까지 거의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전만 해더라도 11만원이었나요? 10만원대였나요? 지금 거의 뭐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현대차 진짜 끝모르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개인들만 많이 사시는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은 많이 팔고 있어서 지금 이 종목도 어디가 바닥인지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별달리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전히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24% 급락했다고 말씀드렸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제가 궤를 같이 한다는 대장주가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전일 대비 현재 10% 가까운 이제 급락세로 64,3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언제 상승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하락 종목들의 대부분의 움직임은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수급 차트를 잘 보시면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다 팔고 있는데 개인분들만 사시는 게 많아요. 개인분들은 지금 사는 이유가 여기가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물타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감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종목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높아지는 환율 때문에 점점 부담되는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이런 대장주 종목 위주들로 많이 팔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했었고요. 지금 삼성전자만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어제까지, 그러니까 10일간에 삼성전자를 무려 3조 6천억 매도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는 삼성전자 5조 4천억 매도로 상당히 큰 매도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쌍끌이 매도로 나와 있는 대체적인 대장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요즘 외국인이 어디까지 팔지 모르겠는 이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조금 올라와 있는데 전일 대비 현재 3.4% 하락해서 77,000원 나타내고 있죠. 이 종목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어제까지 18일 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 17거래일 중 14일 매수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하락하는 이 지수를 기관의 매수세로 지금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흐름이 지금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커서 제가 걱정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삼성 SDI인데,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어제 2시 이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 때는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 폐쇄한다는 그런 조짐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은데 중국과 홍콩 간에도 약 한 달간의 국경 폐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장 오후 2시 이후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죠. 어제 삼성 SDI가 하루 만에 10% 가깝게 하락했고요. 오늘은 10% 넘네요. 이제 20만원 이하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외국인이 어제 소폭 샀지만 지금 뭐 외국인이 진짜 연이어 팔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 SDI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하락의 이슈가 없더라도 지금 코스피 웬만한 업종들 종목들 다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업종별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까지 어떤 종목의 상승 종목 업종이 많은지 반대로 하락 종목은 어떤 게 많은지 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업종의 하락 종목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는 종목을 따지자면 진단키트가 속해 있는 이 생물공학, 제약바이오도 아니고요. 진단키트가 속해 있는 이 생물과학, 생명과학 도구 서비스 업종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 통신장비 업종이 방어주의 역할을 함으로 상승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은 상태인데 역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외 업종들은 지금 대다수 다 하락 종목 우세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항공사 지금 뭐